안녕하세요. 딸바보 주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17편 냉정한 평가 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 목요일 발표한 테슬라 4분기 실적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제가 테슬라 1편 영상을 만들었을 때와 달리 이제는 국내외 테슬라 유튜버가 정말 많아졌고 테슬라 주식에 대한 기대감과 뉴스가 너무 많아져서 이번 실적 발표 내용에서 더 이상 새로운 서프라이즈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대감이 매우 높아진 테슬라로부터 앞으로 서프라이즈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4분기 실적 긍정적 포인트. 두 번째, 4분기 실적 부정적 포인트. 세 번째,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네 번째, 밸류에이션 점검입니다. 첫 번째, 지난 4분기 실적 긍정적 포인트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모델 S, X, 새로운 실내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핸들과 디스플레이만 봐도 미래지향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음 달에 인도한다고 트윗도 날렸네요. 미래지향적 실내 디자인도 긍정적이었지만 특히 테슬라 모델 S, X가 고급차 가격임에도 그동안 중급 인테리어가 아쉽다는 소비자 목소리에 대응한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디자인은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사업 확장을 염두한 부분이 눈여겨볼 점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디스플레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슈퍼차저 급증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매분기 약 1000개씩 증가하던 슈퍼차저 커넥션이 이번에 거의 4000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유한 테슬라가 그 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프리 캐시플로우도 완전 플러스로 돌아섰고 유증을 통한 현금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여 후발주자와 확실한 갭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전기차 구매 시 충전 인프라는 컨선 요소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테슬라는 올해도 공격적 인프라 확장을 통해 소비자 컨선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 스토리지 성장성이 긍정적입니다. 자동차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3% 성장 기록하면서 중장기 테슬라 핵심 사업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포인트를 정리하면 첫 번째, 소비자 니즈 부흥. 두 번째, 충전 인프라 급증. 세 번째, 에너지 사업 성장으로 봅니다. 재무적 포인트는 실적 발표 전 이미 뉴스나 유튜브에 많이 다루어진 내용이라 새로운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부정적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테슬라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테슬라 분기 실적이 흑자만 기록해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또한 배터리 원가 절감 로드맵, 공정 혁신에 대한 언급, 신규 라인업, 신규 공장 증설 뉴스 등이 흥미진진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테슬라 투자자라면 다 들어본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이미 높아진 기대감입니다. 이번 실적 자체는 작년 대비 충분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헤드라인에는 이와 같이 미스라는 단어로 도배되었습니다. 마진은 높아진 기대감을 오히려 하회했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더 이상 잘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판매량도 연간 거의 50만 대를 달성했고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테슬라는 과도한 마진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높아진 기대감, 그리고 급등한 주가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네 번째 밸류에이션 파트 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혁신적 공정 기술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수십 개의 파트를 엄청난 사이즈의 다이캐스트 머신으로 일원화 시켰고, 이는 원가 절감에 상당히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이 점 또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몇 차례 언급한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지만 주가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투자 현인의 조언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회사를 사랑하는 것, 투자한 회사를 사랑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식과는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너무 오르면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을 항상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여전히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이와 같은 급등에 이어 올 초에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간 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올 초 이러한 급등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작년 테슬라 상반기 주가 $200 수준에서는 테슬라를 다루는 유튜버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다수 유튜버가 빵 종목, 즉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중심으로 종목들을 커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빵은 그 후 시장 대비 언더퍼폼 했습니다. 그때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엄청나게 매력적이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테슬라에 대해 방향성을 정해놓고 칭송하는 유튜버가 많아졌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너무 미화하거나 지금 반드시 사야 한다고 하거나 지금 꼭 사야 한다고 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테슬라 일방적 미화 유튜버가 많아지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작년 상반기 빵을 칭송하던 유튜버들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테슬라는 웬만한 내용으로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내기 어려워진 촉망받는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이 기대되지만 그런 그림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테슬라 올인 전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테슬라 포지션이 많고 여전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좋은 주식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작년에도 테슬라보다 많이 오른 주식이 많습니다. 올해도 테슬라가 작년처럼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장주를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딸바보 주식에서 커버하는 종목 중 올해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던 종목은 버진 갤럭틱입니다. 주가는 연초 대비 거의 100%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테슬라에서 버진 갤럭틱으로 갈아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 말고도 공부하면 많은 기회가 주식시장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딸바보 시청자분들 중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소위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식 중 테슬라만 매수해 본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제 진심 어린 당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테니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작년부터 버진 갤럭틱, 비욘드 미트, 에어비앤비, 쉑쉑 등 많은 성장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시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어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주식 투자에서 종목 선정, 투자 타이밍,
종목별 비중 등 모두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어느 한 종목에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테슬라 밸류에이션 점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테슬라가 여전히 좋은 회사이면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 정도가 적당한 가격일까요? 저는 올해 $1000 중반 정도를 적정가로 봅니다. 21년 PSR 20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25년 PSR 10배 약간 아래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설명될 것으로 봅니다. PER로 접근해 볼까요? PER로 보시면 25년 50배 적용 시 $1,400로 산출됩니다. 25년 PER 50배.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밸류에이션입니다. $1,000 이상이 설명되려면 21년 차량 판매량 80만 대 이상이 확실시 되어야 하고 100만 캐파를 가동할 수 있는 배터리 수급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자율주행 가시성도 높아져야 하고 사이버 트럭, 세미 등 출시 시기도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21년 상반기에 충분히 확인 가능한 일들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1,000 안착 또는 돌파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반대 케이스로 매크로 변수, 테슬라 관련 악재 발생 시 얼마든지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 여건이 최악일 때 주가 하단은 $630 정도로 봅니다. 경험상 성장주 큰 그림이 깨지지 않았을 때 단기 악재로 주가 조정이 고점 대비 30% 정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실적 발표 후 냉정하게 중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긍정적 포인트는 여전히 많다. 다만 높아진 기대감은 부담이다. 중장기 주가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 다만 테슬라 올인보다는 다양한 성장주 공부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유례없는 개인 투자자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의 민주화로 개인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이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제 채널도 개인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투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